네, 처음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21일이었는데요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. 연예인 닮은 꼴 예비 신부 PD는 집단 폭행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.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글쓴이에 따르면요, 2008년 본인이 16살 나이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 PD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. 네, 이 글을 살펴보면 10년도 넘은 일이고 다시 그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숨어 살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 신문이 나서 기억을 되살려 그때 일을 적어봅니다라고 글을 시작했어요. 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. 당시에 김 PD를 포함해서 8명 그리고 10명 사이의 가해자들에게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맞았고 이 주저앉고 나서도 계속 구타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당시에 이제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 부부로서 다정한 모습을 한창 보여주고 있던 때라 이 글이 굉장히 논란이 커졌는데요. 논란이 일자마자 이원일 셰프와 그 약혼녀 김 PD가 직접 자필 사과문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논란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죠. 4월 22일에 이원일 셰프의 SNS에 두 사람이 각자 이제 쓰게 된 이 사과문을 올리게 됐는데요.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자필 사과문을 게시를 했습니다. 사과로 사실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논란이 일단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. 그런데 이 자필 사과문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. 사과문이 왜 문제를 낳는 거죠? 사과를 잘 못했나? 왜요? 일단은 이 이원일 셰프와 이 예비 신부가 쓴 이 자필 사과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사실 여부를 떠나. 그런데 이 사실 여부를 떠난다라는 이 말이 문제가 된 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. 혹은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뉘앙스를 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실 여부를 떠나라는 이 단어, 이 선택이 굉장히 큰 후폭풍을 가져오게 돼요.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를 하면서 또 다른 폭로글을 남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. 그런데 그 폭로를 살펴보면은 김 PD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. 모든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라고 또 한 번 글을 남겼습니다. 그럼 이 추가 폭로 글에도 또 사과문을 또 올린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두 사람이 모두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했어요. 두 번째 사과문에 대해서는 아예 그걸 인정을 했고, 그리고 이원일 셰프가 직접 1차 사과문에 올렸던 바로 그 사실 여부를 떠나라는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. 사과를 드린다라고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. 네.